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2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휴가를 내고 출근한다고 되어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출근을 할지 아니면 출근하지 않고 그냥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할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휴가 기간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처음 휴가를 낸 것은 18일부터였었죠. 그러니까 18, 19 이렇게 휴가를 내고 20, 21일 요렇게는 이제 주말이고 이렇게 돼서 4일간의 일이 있는데, 자 그러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여기저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죠. 아마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정황들이 오늘 아침 여러 보도에 보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현수 수석이 서울을 떠나서 어디 지방에 머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인들이 이제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뭐 문자 메시지도 하고 전화 통화도 좀 시도하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었다. 그런데 그게 세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됐더군요. 그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습니다. 이런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얘기는 이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의 행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크게 실망했다 라는 표시로 보입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고 이제 평생 만나지 않을 것. 평생이라고 하면 이제 63이거든요. 63살이니까 평생 그러면 평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여하튼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난 이제 저런 사람, 우리 흔히 시쳇말로 왜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종하지 않겠다, 그런 인상을 신현수 수석한테 박범계 장관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줄곧 신현수 패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둘이 이런저런 검찰 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신현수 수석이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 또 선배고 나이로도 위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장관이고 한 사람은 차관급 수석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곁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은 더 센 겁니다, 원래.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는 이럭저럭 어쩌고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뒤통수를 때려서 패싱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겹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변호사들도 이제 지인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현수 수석이 교유의 폭이 그렇게 넓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연배이기 때문에 제가 제 주변에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성정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볼 때 복귀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죠. 지난 18일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누구의 이 검찰 인사안 중에서 누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립서비스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립서비스 쪽에, 물론 립서비스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쪽에 무게를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테 실망했던 결정적인 이유들은요, 인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아니,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어떻게 감히 일개 법무장관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 본다면, 자,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이 패싱하는데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자기는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너 빼도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 빼고 이래도 돼. 근데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수석이 누굽니까?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너 빠져도 돼 라고 하는 표현은 너 사표 내도 나는 아무런 개의치 않을 거야 라는 의사표시로 보이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지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뭐 소통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박범계 장관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현수 수석은 서울을 떠나서 지방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원래 고향은 호남이죠.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개 고향 근처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박범계 장관은 20일 밤,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이 지인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바로 그날이군요. 그날 밤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느 산에 뭐 정상쯤에 올라가 있는 듯한 사진이었는데, 거기서 지치지 않게, 그리고 기운을 차려서 라는 글을 딱 달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나는 잘못 없어. 이런 생각을 박범계 장관이 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 이거 대통령이 결재한 거야. 응? 어차피 법률상 보면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재하도록 돼 있어. 근데 왜 수석비서관이 중간에서 그래? 그리고 뭐 수석비서관 좀 패싱했기로서니, 이런 거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 페이스북 글을 올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운을 차려서 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는 신현수 수석 없어도 대통령과 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마 이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중재자 내지는 완충자가 없어도 대통령과 나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자신감을 밝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그러면 주말 동안에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이제 오늘 아침 여러 곳에 코멘트로 나와 있는 이런 것이요. 나흘의 숙고 기간을 거쳤으니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론을 아직 전달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18일 휴가를 떠났을 때의 당시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다. 청와대 설명은 이런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얘기는 청와대에 어떠한 연락도 취한 바가 없다라는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청와대는 그럼 과연 그동안에 신현수 수석의 업무 복귀를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할 것처럼 기자들 앞에 설명을 했지만, 정말 그랬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의문이 들죠. 저는 청와대가 복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몇 차례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넣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복귀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 복귀해야 돼, 이 복귀 안 하면 내 임기 말에 이거 진짜 레임덕이야, 또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치명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신현수 수석한테, 신현수 수석을 처음 민정수석으로 위촉하려고 할 때, 이때처럼 전화를 했다. 그러면 전화 메시지 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전화 누가 했다는 거. 그러면 이 코드 1 되게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니까 전화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신현수 수석이 응답을 했을 겁니다. 그 응답이라는 의미가 복귀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리턴 콜을 했을 거라, 이런 얘기죠. 해서 이만저만 해서 뭐 제 입장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실제 그랬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뭐 약간 정리하고 후임자를 물색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근데 그런 반응을 안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접촉을 하지 않은 것이고, 문 대통령도 저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여권의 분위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제 여권에서 커지는 신현수 손절매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정확한 진단이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권 전체가 초반에는 신현수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또는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장관 사이에서 여권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사람은 잘 해결되리라 기대한다, 뭐 이런 식의 어정쩡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토요일, 일요일을 거치면서
특히 토요일에 신현수 수석에 대한 손절매론이 커졌습니다. 커지고 오늘 아침 신문의 분위기, 특히 이제 친여 신문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데를 보면 여권이 굉장히 당혹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한겨레 신문 같은 데는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장관 평생 안 보겠다는 민정수석, 교체가 정도다.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이게 저는 여권 분위기를 요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그거 교체해버리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 또는 문재인 대통령과 신현수 수석 사이에서 확실하게 박범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이 라인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적어도 기자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사실은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뭐죠? 박범계 장관이 그 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인사에 관한 대체적인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중에 쟁점을 몇 개 추려서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과 또는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서 이렇게 해서 협의를 최종적으로 하고 결론을 내고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거나 아니면 박범계 장관과 민정수석이 같이 들어가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거나, 이게 정도고 과거에 합당한 프로세스였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민정수석 할 때도 아마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검찰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을 패싱하고 갔다? 이거는 절차 파괴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본질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절차 파괴입니다. 그러면 기자로서는 당연히 절차를 파괴한 사람을 나무래야지. 그 절차에서 벗어나 있어서 부당하게 벗어나 있는 사람을 나무라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이거는 철저하게, 한겨레 신문 사설은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권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뭐 신현수 민정수석이 우리의 예상을 깨고 복귀해서 업무를 한다고 해도 중간 뭐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서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완전히 패싱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뭐 그 인사의 틀은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약에 공식 사퇴를 한다면 그러면 취임한 지 53일 만에 물러나는 것.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최단명 민정수석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벌써 4번째고 이제 후임자 임명되면 5번째입니다. 조국 수석이 좀 오래 했고 그 뒤를 이어받아서 김조원 수석 뭐 한 1년 남짓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출신이죠. 또 김종호 수석 4개월 만에 물러났고 이번에는 53일 만에 물러났고, 그럼 후임자가 또 임명된다면 그거는 또 며칠 만에 물러날까? 왜냐하면 신현수 수석이 마지막 수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그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후임자 물색이 사실 또 그쪽에 뭐 민변이나 뭐 참여연대 사람 아니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임기 1년 남짓 남았는데 지금부터 들어가는 민정수석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7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퇴임하면 그 포스트 윤석열 체제를 짜는 데에 딱 한 번 정도 그냥 역할을 하고, 그리고서 뭐 사실상 할 일이 없는 민정수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임기 말 민정수석은 별로 힘을 못 씁니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터지는 검찰 수사 뭐 이런 걸 막느냐고, 또 대통령의 레임덕 이런 거 막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막아지지도 않고 역할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자리에 왜 누가 그렇게 선뜻 가려고 하겠습니까? 완전히 코드가 같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신현수 수석의 그 자기 자리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과 더불어서 어찌 보면 자, 검찰과 이 문재인 정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이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그런 신현수 수석의 생각을 이번에 좀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